안녕하세요. 골라본 세상입니다. 최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 2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네, 미국 전역으로 분노가 확산되고 이민세관 집행국 ICE를 폐지하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문소영 기자와 현재 상황 그리고 ICE가 어떤 조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 도시에서 2주 간격으로 총격 사망 사건이 일어난 것도 그랬지만 아시안계나 남미계 같이 인종이 다른 이민자 출신이 아니라 백인 시민권자에게, 물론 백인도 이민자일 수 있지만 어쨌든 미국 정부 요원들이 총을 겨눴다는 사실 자체가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뉴스에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영상으로 당시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4일 37세 남성 알렉스 프레티가 총을 맞기 직전의 상황인데요. 프레티는 대원들이 다가오자 자신의 휴대폰으로 이제 상황을 촬영을 하고 교통을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원들에게 제지당하는 여성을 돕기 위해 나서는데요. 그 순간 프레티는 체류 스프레이를 맞고 여러 대원들에게 제압을 당해 바닥에 쓰러집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동안 이제 더 많은 대원들이 합류를 했고 여러 차례 구타도 이뤄집니다. 몸싸움에 가당한 한 대원이 그 프레티의 허리 부분을 수색한 뒤에 이제 자리를 떠나는데요. 그 후 권총으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잠시 후에 여러 발의 총성이 들렸는데 모두 10발이었습니다. 프레티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보다 2주 전에는 이민단속 요원이 37세 여성 르네 굿을 차 안에서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죠. 프레티는 이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가했다가 역시 이민단속 요원들의 총에 맞아 숨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트럼프 행정부는 프레티와 르네굿 이 두 사람이 순찰대원을 해치려 했기 때문에 자기 방어를 위해서 발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음 날 국토안보부 장관이 당시 상황을 브리핑을 했는데요. 한 남성이 9mm 그 반자동 권총을 들고 요원들에게 접근을 했고 요원들은 총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무장한 용의자가 격렬하게 저항을 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한 요원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총을 쐈고 그 남성은 현장에서 즉사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책임을 사망한 프레티에게 모두 돌렸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This individual showed up to impede a law enforcement operation and assaulted our officers. They responded according to their training and took action to defend the officer's life and those of the public around him. And I don't know of any peaceful protester that shows up with a gun and ammunition rather than a sign. This is a violent riot when you have someone showing up with weapons and are using them to assault law enforcement officers.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프레티를 심지어 암살자, 국내 테러리스트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국토안보부 장관의 말을 방금 들어보셨는데 앞서 보신 영상이 공개됐음에도 국토안보부는 자체 조사에서 프레티가 권총으로 먼저 위협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네, 맞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이제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원래 세관 국경 보호국은 이제 구금 중에 사망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72시간 이내에 관련 의회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아직 최종 결과는 아니고 예비 조사 결과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 보고서에 따르면 순찰대원들이 프레티를 체포하려고 했지만 그가 저항을 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몸싸움 도중에 국경 순찰대 요원 한 명이 그가 총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 차례 외쳤다. 요원 2명이 그래서 권총을 발사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영상들을 보면요. 프레티는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을 뿐 무기를 갖고 있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정부가 조사하는 게 타당한가, 믿을 수 있나,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크리스틴 놈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해선 사임이나 해임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 다른 영상을 보면 사건 당시에 프레티가 바지 뒤에 허리춤에 총을 갖고 있었지만 이걸 빼들고 위협을 한 게 아니라 ICE 요원들이 총을 빼앗은 뒤에 프레티한테 총을 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다른 각도로 이 찍은 영상들이 계속 공개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섰다는 기사도 나오던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뭐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먼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초 백악관을 나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이 프레티 사망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입장을 물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매우 슬픈 일이고 이 사안에 대해 대규모 조사를 진행 중이고 또 매우 공정하고 정직한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답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크리스티 놈 장관의 이제 사임 요구에 대해서는 장관이 아주 잘하고 있다면서 뭐 경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정황이 공개가 되니까 프레티에 대해서는 아예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곧장 아이오와 주로 갔거든요. 그 지난 1년 성과를 이제 과시를 하면서 중간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이제 호소하는 연설을 했는데요. 프레티 사건에 대해서는 뭐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고요. 오히려 미네소타주에서 범죄율이 감소를 했다. 불법 이민자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네소타주 여성 하원 의원에게 이제 인종차별이 섞인 혐오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We're letting some great people come in. They have to show that they can love our country. They have to be proud. Not like Ilhan Omar. Did you see what? Did you see that wise guy? You know, she's always talking about the Constitution provides me with the following. You know, the Constitution. She comes from a country that's a disaster. It's considered, I think, the worst. It's not even a country. Okay? It barely has a government. I don't think it does. They're good at one thing. Pirates. 예, 말에서부터 뭐 해적질을 하는 나라 소속이다 뭐 이렇게 엄청난 증오가 느껴지는데 네. 이란 오마르처럼 굴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미네소타주 하원 의원인 거죠. 그렇죠. 그 어떤 사람이에요? 네, 미국 사상 첫 소말리아계 하원 의원이고요.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렇게 연설을 하고 몇 시간 뒤에 오마르 의원이 액체 테러를 당했어요. 오마르 의원이 시민들에게 이제 이민세관 집행국 IC 폐지와 크리스티놈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설을 하고 있던 자리였는데 한 남성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이제 주사기 속 액체를 뿌리려다가 체포가 된 겁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오마르 의원에 대해서 쓰레기다, 소말리아로 돌아가라, 뭐 이런 혐오 발언들을 쏟아내 왔는데요. 이 테러 사건 이후에도 이제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마르는 사기꾼이라면서 아마 스스로 액체를 맞도록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작극이었다는 거죠. 주사기 속의 액체는 뭐였어요? 다행히 이제 독극물은 아니었고 사과 식초의 일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마르 의원은 테러를 당한 직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서 증오 발언을 할 때마다 살해 위협이 급증한다면서 트럼프의 입이 문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실제 트럼프가 오마르 의원을 이제 실명으로 지목한 뒤에 위협이 급증을 해서 의회 경찰에 24시간 경호를 받은 적도 있거든요. 이번 테러 사건을 계기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증오 발언이 정치 폭력을 부추긴다 이런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마르 의원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RCE를 폐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RCE는 대체 어떤 기관인가요? 네, IC는 이제 이민 세관 집행국. 그러니까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의 약자입니다. 9.11 테러 이후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서 2003년에 설립이 됐는데요. 이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시민권자를 체포, 구금, 추방하는 기관입니다. 불법 인신 매매와 상품 밀매도 조사를 합니다. 미국 내 400개 사무소와 46개국에 걸쳐서 2만 명이 넘는 직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C는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 모두에서 동일한 기능을 유지를 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첫날부터 IC의 권한 확대를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에도 국토안보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RCE 요원을 채용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 RCE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는 것과는 별개로 RCE에서 일하려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국토안보부의 지난 1월 3일자 보도자료를 보시면요. 이제 보기 편하시게 제가 번역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채용 캠페인 덕분에 12,000명의 요원을 충원을 했다고 돼 있죠. 아래 내용을 보면 애국심 넘치는 미국인들이 이제 22만 건이 넘는 IC 입사 지원서를 냈고요. 그 덕에 당초 목표였던 신규 요원 수를 10,000명에서 22,000명으로 2배 이상 늘렸다. 이 새로운 애국자와 함께라면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애국심 넘치는 미국인들을 강조한 걸 보면 정치 성향을 중요한 선발 기준으로 삼은 것 같은데 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렸어요? 네, 이제 TV에 나온 채용 광고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도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의 경찰관들을 타깃으로 한 광고인데요. 최악의 범죄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동안 당신은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ICE에 합류하여 5만 달러의 보너스와 풍부한 복리후생 혜택을 누리며 미국을 지키는 임무에 동참하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고 싶어도 체포하지 못하니까 네. RCE 요원이 되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도자료 아래쪽 보시면 이번 채용 계획은 데이터 기반의 홍보 활동을 활용해서 전국 각지에서 자격을 갖춘 애국적인 미국인들을 모집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룹을 특정을 해서 맞춤형 메시지를 보내는 전략을 시행을 한 겁니다.
그 워싱턴 포스트는 IC는 UFC 경기나 총기 박람회에 참석하는 사람들과 같은 그 특정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서 지리정보 태그 기술에만 수백만 달러를 투자를 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외에도 트럼프 정부 1년간 이제 IC와의 계약으로 민간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이 2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민단 속에 쏟아붓는 돈이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앞서 특정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광고를 게재했다고 했는데 네. 주된 타깃층은 누구예요? 네, 그 작년 여름에 이제 IC가 그 채용 캠페인을 위해서 80억 달러를 지원을 받았어요. 그 여기에는 소셜 미디어 홍보 활동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이게 그 작년 8월 IC가 인스타그램과 X에 게시한 홍보물입니다. Which A American Man이란 문구가 보이시죠? 네. 어느 쪽 미국 남자야? 이런 뜻인데요. 이건 이제 우익 인플루언서들이 자주 사용하는 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Which Way Western Man이라는 책 제목에서 이게 유래가 된 건데, 이 책이 뭐냐면 이제 반유대주의적 폭언이 담겨 있어서 네오나치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올라온 또 다른 게시물은 이제 미국은 미국인을 위한 것이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건 백인 우월주의 집단 KKK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외국인 혐오 슬로건입니다. IC가 백인 우월주의 또 반유대 극우 세력을 타깃으로 채용 캠페인을 벌였다 이렇게 의심할 만한 정황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그 다인종 사회 미국에서 정부기관이 이런 문구를 공개적으로 사용했다는 거를 좀 믿기가 어렵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 채용 공고 보시면요, Destroy the Flood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번역하면 홍수를 파괴하라 이런 건데요. 이게 반 이민 단체들이 이제 비백인 이민자들을 흔히 홍수에 비유를 한다고 네. 합니다. 또 미니애폴리스에서 이제 르네 굿이 살해된 직후에 게시된 글에는 We will have our home again. 우리는 다시 우리 집을 되찾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 2020년에 파인트리 라이어츠라는 그 백인 민족주의 단체가 발표한 노래 가사입니다. 프라우드 보이즈 같은 이제 단체들이 집회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 프라우드 보이즈라면 지난 2021년 미국 대선 직후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편에 서서 미 의사당 점거를 주도한 단체죠. 네, 그 프라우드 보이즈는 이제 캐나다에서는 테러 단체로 지정이 됐는데요. 네. 이 단체는 회원들에게 IC 지원을 권유하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22만 명이나 됐다는 이 많은 지원자들 상당수가 이런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보고 지원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Government account that would normally focus on, pretty bland messaging and policy descriptions to be regurgitating white supremacist propaganda. The most dangerous part about it is that this probably is attracting white supremacists and other racial extremists to perhaps join the ranks of ICE. And that is a very toxic, very dangerous situation if it's happening. 하지만 백악관은 명언이 담긴 밈을 올린 것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IC 요원들이 단속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과잉 대응했던 게 여러 차례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현대자동차 공장 단속 때도 비슷한 문제가 또 지적이 됐었는데 네. 이게 단속 매뉴얼 숙지나 훈련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 신규 요원 투입을 서두르기 위해서 IC가 훈련 기간을 대폭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IC 요원 훈련 프로그램은 이제 20주 동안 진행이 네. 됐었다고 하는데요. 이걸 13주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이민법, 진압 전술, 총기 사용, 체력 단련, 체포 절차 등을 익히게 되는데, 부실 교육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내용 자체가 지나치게 이제 강압적으로 체포하는 방식을 가르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 IC는 이제 신규 요원 투입을 서두르기 위해서 신원 조사를 완료하기 더 전에 훈련에 먼저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been clear that they just want warm bodies filling those seats. And they have not been particularly cautious about who they hire to take these jobs. They have deliberately lowered standards, including expanding the age range at which people can be hired, made sure that there is no requirement of any college degree. And in many cases, they have begun training people before their background checks are even complete, leading to situations where people with serious criminal records have made it into the early days of training before a background check actually was run, and it was determined that the person was ineligible for the job.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민 단속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렇죠. 르네굿 총격 사건 때는 ICE도 실수할 수 있다면서 총을 쏜 요원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두 번째 총격 사건이 일어난 뒤에는 현장 단속 책임자를 교체를 했거든요. 네. 한 발 물러섰다고 봐야 될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현장에서 작전을 이끌어온 그레고리 보비노 연방 국경 순찰대 대장을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시키기도 네. 했습니다. 대신 국경 차르라고 불리는 이제 톰 호먼을 급파를 했는데요. 이 결정이 왜 한 발 후퇴한 것으로 읽히냐면요. 그레고리 보비노는 이제 작년 6월부터 LA와 시카고 등 주요 도시의 이민자 단속을 주도하면서 주목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잔혹하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속전속결식 강경 진압을 추구를 해서 보비노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의 얼굴이다 이렇게 지칭한 언론도 있었어요. 그런 보비노를 이제 백악관 관료인 톰 호먼으로 긴급 교체한 건 그만큼 트럼프가 이 사안을 심각한 리스크로 보는 거 아니냐 해석이 나왔던 건데요. 하지만 국경차르 톰 호먼도 이제 보비노 못지않게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강조해온 인물입니다. 그래서 책임자 교체가 과연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겠느냐 의구심이 제기가 됐고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다음 날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제이콥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이 연방 이민법 집행 여부를 두고 SNS에서 또다시 그 설전을 벌인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프레이 시장이 연방 이민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불장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프레이 시장은 우리 경찰의 임무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지 연방 이민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ICE는 당장 떠나라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얘기를 다시 꺼내면서 사실 우리의 시선은 다 그쪽으로 쏠려 있긴 하지만 네. 사실 미국인들에게는 이번 일이 어찌 보면 생사가 달린 문제가 됐잖아요. 네. 미국 내에서는 이번 사태가 미국 민주주의의 분기점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네, 먼저 그 시민 2명이 사망한 미니애폴리스가 어떤 곳인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는 이민자 인구도 적고요. 그래서 불법 이민자 인구도 비교적 적은 곳입니다. 그런데 단속 할당량을 채우기가 어렵다는 IC가 굳이 왜 미니애폴리스에 왔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주지사와 시장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그랬겠죠. 여기가 이제 미네소타 주지사가 그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출마한 팀 월즈잖아요. 네. 그동안 또 IC가 파견됐던 지역이 거의 대부분 민주당 지지 성향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비난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에 뭐 기억하시겠지만 흑인 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관의 강경 진압으로 사망한 도시이기도 하죠. 그때 시위도 엄청 거셌잖아요. 네, 당시에가 흑인의 생명은 중요하다. BLM 시위가 이곳에서 시작돼서 미 전역으로 확산이 됐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강한 도시죠. 그런데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층에게 이제 민주당이 운영하는 도시는 위험하고 형편없다. 민주당은 범죄자와 불법 이민자에 관대하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오와주 연설에서 미네소타 범죄율이 낮아졌다고 자랑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말이겠죠. 하지만 그 미니애폴리스의 반정부 시위는 이런 트럼프의 성과를 무너뜨리고 있는데요. 이민 단속에 아무리 찬성하는 미국 시민이라도 이번 사건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When immigration is an abstract thing, I think people are all very much in favour of dealing with, and they're told it's criminals, people are in favour of that. But when it's someone you know being dragged from the street in front of you, and when you can see the evidence, and when you can see the consequences for small children and for American citizens of this action, then people start to question it. You can be on a street, you can be exercising your First Amendment right, and still be shot. 그러니까 저도 충격이었던 게 르네굿은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편명한 여성이었고요. 네. 알렉스 프레티는 보훈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미국인들에게는 이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뭐 평범하고 선량한 미국인 이웃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마저 총에 맞아 죽는 걸 본 미국인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것 같고요. 네. 특히 또 미국이 지금 굉장히 춥잖아요. 네. 특히 미네소타의 경우에는 영하 30도 가까이 떨어졌다고 하는데도 항의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IC 폐지를 요구하는 그 구호를 외치는 시위가 미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뭐 독재, 파시스트 정부라는 말까지 나왔고요. IC를 이제 나치의 비밀 경찰 게슈타포에 비유를 하는 문구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시위대를 지지해서 문을 닫거나 뭐 수익금을 이민자 지원에 기부하는 업체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Going door to door and hunting down people and coming in the night with masks on is not who we are. And this has got to stop.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I've studied American government for 40 years. It's been nothing like this. 그래미상 시상식도 이제 IC 규탄에 동참을 했는데요. 참석자들은 IC 아웃이라고 적힌 배지를 달았고요. 수상 소감에서 IC와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고 폭력에 대한 저항을 호소했습니다. Before I say thanks to God, I'm gonna say eyes out. We're not savage, we're not animals, we're not aliens, we are humans and we are Americans. We got to speak up. We got to use our platforms however we can. I mean, it's very jarring to be here with all of this beautiful excess and beauty while there's things going on, you know, the violence in the streets and our governmental overreach. 대중음악계에서 활동하는 연예인이 시상식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정치적인 견해를 네. 드러내기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국적인 저항에 부딪힌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운영하는 도시에 한해서는 이제 지방 정부의 요청이 없으면 시위나 폭동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일단 밝히기는 했는데, 하지만 이민 단속 자체를 줄이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IC는 불법 이민자 추방 캠페인 자금으로 2020년대 말까지 300억 달러를 지원받을 예정인데요. 올해 IC 전체 예산만 100억 달러, 우리도 14조 원이나 됩니다. 민주당은 IC 개혁 없이는 뭐 이런 예산을 통과시켜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어서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IC가 포함된 이제 국토안보부 예산만 빼놓고 나머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해서 셧다운 사태는 일단 막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협상이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도 IC를 거부한다는 시위가 열렸는데요. 미국이 자국 선수단과 함께 IC 요원도 파견한다고 발표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린 겁니다. 시위가 열린 밀라노 시내에선 올림픽 주제곡 대신 미국 포크 가수 브리스 스프링스틴이 이번 총격 사건에 항의하면서 만든 미니애폴리스의 거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노래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 골라본 세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uns belted to their coats, and 2 dead left to die on snow-filled streets. Alex Pretty and Renee Good. Oh, Minneapolis, I hear your voice singing through the bloody mist. We'll take our stand for this land and the stranger in our midst. Here in our home they killed and roamed in the winter of 26. We'll remember the names of those who died on the streets of Minneapolis.